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테이블 가득 찬이 올려져 있는 모습은 생소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꽤나 생소한 모습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베이스로 반찬을 곁들여 먹는 식문화여서 상차림의 종류가 아주 가지각색이죠.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외국인들을 한국의 일반적인 한식당에 데려가면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하고, 하다못해 동네 일반적인 백반집만 데려가도 옆 테이블의 상차림 모습에 초장부터 놀라곤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현대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사례를 보시면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먹성에 놀라곤 했다고 하죠. 마리 다블리라는 프랑스 신부는 65세 정도의 조선인은 식욕이 없다면서도 밥 5사발을 비웠고 어떤 사람은 4끼에서 7인분까지 먹었다. 아참, 그가 마신 막걸리 사발수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식탁을 바라보며 놀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죠. 오늘날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의 식단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가 한국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료 반찬 때문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놓여진 그릇과 형형색색의 음식들의 놀란 모습입니다. 한 외국인은 아예 이미지 위에 레이블을 올려 반찬의 이름을 설명해주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건 왕들의 만찬 수준 아니야? 이게 실제로 공짜라는 거야? 믿을 수 없다. 어느 곳이나 이렇다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야. 정말로 믿겨지지 않아. 메뉴의 가격에 반찬이 포함되지 않을까? 완전한 무료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 아니야, 한국 식당에선 일반적이야. 특히 주로 갈비집에서 저렇게 차려 나오지. 일반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들은 전통적으로 반찬과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반찬은 그저 보완적인 요소야. 오히려 메인 디쉬와 함께 반찬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로 취급받지.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야. 아마 너희들이 한국 현지 식당에 가서 반찬을 리필해달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리필해 줄 거야. 물론 양심껏 먹어야겠지만 반찬이란 것 자체가 문화라는 것이지. 나는 만약 한국 식당에서 일한다면 설거지만은 하지 않을래. 나는 실제로 한식당에서 설거지 파트에서 일하다가 얼마 안 돼 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됐어. 한식당에서 설거지 파트로 일한 건 내 생의 지옥이었어. 이곳의 접시들의 요리에 라벨을 붙여봤어. 참고해. 정말 최고의 성차림이다. 어떻게 저런 구성이 가능한 거야? 셰프들은 잠을 안 자는 거야? 놀이라고 붙여진 건 완전히 잘못됐어. 저건 김이라고 불러. 해초를 말린 것이지. 한국의 가장 베이직한 반찬이야. 혹시 여기엔 없지만 감자 요리가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 데리야끼 같은 소스에 절여 있었어. 그 맛있는 녀석은 감자조림이라고 불러. 나는 서울에서 2년 정도 살면서 내가 주로 봤던 반찬은 5, 6가지였어. 더 좋은 식당들은 훨씬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김밥 천국이라는 곳에선 3가지만 내놓아. 이걸 보고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거식증 환자일 거야. 맞아, 이게 바로 한식당에 가는 즐거움이야. 친구, 맛있게 먹어. 나는 코리안 바베큐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 항상 고기를 어떻게 먹는 건지 궁금했어. 뭔가 색다르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여전히 알지 못해. 상추가 항상 놓여져 있을 거야. 그럼 그 상추에 고기 한 점을 넣고 어떤 페이스트를 넣어 그걸 싸서 맛있게 먹으면 돼. 어떤 사람들은 김치를 넣는 걸 좋아하지. 나는 주로 깻잎과 함께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해. 나도 항상 궁금했어. 자칫 잘못 섞어 먹어서 비웃음을 당할까봐 두려웠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기호에 맞게 싸면 돼. 쌈이라는 것은 그 어떤 반찬도 다 어울리니까. 나는 멕시코 출신이야. 하지만 중국, 미국 음식은 입에 맞아도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 음식은 맛도 식감도 별로였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보통 모든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거 참 놀랍다. 나는 한국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접했고 좋아해. 또한 멕시코 음식도 좋아하지. 그리고 재료에도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한국말로 음식을 먹기 전부터 대접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 탁상에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 나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기근을 겪었던 문화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생각해. 또 상을 차린 사람도 잘 먹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대단하다. 밴쿠버에서 대부분의 한식당들은 3-4개의 반찬만 제공해. 반드시 한국에 가서 먹어보고 싶다. 시애틀의 북쪽적 한식당을 가봐. 그곳의 한식당들은 주로 6가지 이상의 반찬들을 채우고 그것을 계속 가져오지.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당들이 그래. 실망은 절대 없을 거야. 나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놀란 기억이 있어. 저 반찬들은 진짜야. 난 오래전부터 한국 음식을 좋아해왔어. 점차 유명해지기 전부터 말이야. 일단 다른 나라의 요리와는 달리 식감 자체가 풍부하고 다양해. 묵이라고 불리는 젤리 같은 요리부터 야채를 눌러 팬케이크처럼 만드는 요리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하지. 그리고 건강함을 위주로 하고 있어. 이곳 영국의 생선 요리는 고든 램지가 만든다고 해도 한국 음식에는 비할 바는 못 될걸? 남한 식당들과 달리 북한의 식당들은 슬픔과 절망이 담긴 접시들일 것 같아. 대체적으로 짭짤한 맛이 많고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없어? 한국 음식 대부분에는 마늘이 빠질 수 없어. 그 어떤 국에도 양념에도 요리에도 마늘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그래서 마늘이 싫은 사람은 그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 아마 한국 음식과 영원히 친해질 수 없을 거야. 나는 얼마 전에 갈비라는 한국 BBQ를 먹고 푹 빠졌어. 게다가 덤으로 나온 생선전은 정말 잊지 못해. 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에서 이걸 본받았으면 좋겠다. 한국에 가서 식기세척기 영업을 하면 돈이 정말 굴러 들어오겠다. 대부분의 아시아 요리는 이 옵션을 제공해. 아니, 요리로 유명한 태국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도 저런 상차림이 흔한 건 아니야.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심자에게 추천할 요리가 있을까? 불고기집은 굉장히 흔한 편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먹어봐. 누구나 맛있어할 음식이야. 나는 아직도 한국 음식들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조차 이곳 샌디에이고에서 초밥 식당을 운영해.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말이야. 왜 한국이 먹방으로 유명한지 알게 된 사진이야.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중국 다음 입국 금지 당하게 생긴 이유, 일본 반응, 일본 정부 초도 대처 대실패, 한국 너무 부러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하면 이제는 질병 대처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드디어 자폭을 합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의 말인데요. 이러다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곧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방금 말씀드린 이 외무성 간부가 했는데, 이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바로 숫자 컨트롤을 하기 위해 아주 많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이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크루즈선은 일본에 상륙하기 전 단계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일본의 감염자 수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각 언론사를 설득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일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대처 후진국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 크루즈선의 감염자 135명에다 다른 경로로 감염이 확인된 이 국내분 28명을 합하면 국가별 감염자는 일본이 163명으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 물론 환자들이 얼른 회복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일본의 갈팡질팡 대응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팡질팡 대응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될 경우 관광이나 경제 분야에 큰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고 일본 정부가 현재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마 짧아도 몇 개월은 좀 지속될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해진단다. 유행을 해서서 8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7월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중국보다 현재 확진자 수가 적은 상태이지만 2등이 많긴 많다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선수단들이나 관람자 모두 지속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일본 방문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WHO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지난 6일부터 이 크루즈선 내 감염자는 일본 국내 감염자와 분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타라는
하나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본 정부가 WHO에 먼저 제안한 것이란 거죠. 결국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확진자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텐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내부 언론 장악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대응은 정부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물론 크루즈선 내 감염자의 숫자도 따로 보도는 하고 있지만 대개의 언론사들은 다른 감염자들과 합산한 총 감염자 수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일본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가지고 1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사들의 이 WHO의 방침에 따라 일본 국내 감염자와 크루즈선 감염자를 구별해 더 적절한 사실관계를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논리가 맞질 않아요. 우선 일본 국내 감염자 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8명에 포함된 사람 중에 무안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이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명 그들도 사실상 일본 상륙 전에 감염된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국내 감염자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루즈선만 일본 상륙 전 감염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하나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상 3,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먼저 판단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일본이 세계 2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숫자 장난을 일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저 크루즈선에서 사람 수백 명 죽어 나와도 아마 일본은 저 사람들 땅에 안 내려보낼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키트의 부족으로 물리적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의료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감염자 폭증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 실추에 강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항했고 일본인이 대다수가 맞고 일본 항구에 되돌아왔는데 일본 배가 아니면 저 배는 어느 나라 배예요? 이것은 중국 배인가 홍콩 배인가? 이게 바로 일본식 재난 대처 방식입니다. 자, 일본 배예요. 그리고 크루즈 건조한 것이 일본 미쯔비시 조선서거든요. 일본 배요, 일본 배. 심지어 또 일본 법인이에요. 카니발 재팬이 운영 맡고 있고 본사만 미국이지. 그리고 승객 절반이 넘게 일본 국적이고 출방 기항지가 일본 항구입니다. 이 배를 일본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질까요? 중국이 책임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얘네 참 웃긴 게 심지어 처음에 이 일본에서 크루즈 정박을 못하게 하니까 한국에 정박을 시키고 내리게 하려고 한국으로 왔었죠. 한국을 코로나로 폭격하겠다는 건지 뭔지 진짜 생각이 없어요. 얘네는 정말 겁이 납니다, 여러분. 태풍 왔을 때 보셨었죠? 19호, 20호, 21호 태풍 왔었을 때 아베 총리 관저에 짱 박혀 있다가 다 끝나고 지나가고 나니까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비대위 만들어서 복구시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애초에 국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문제가 현재 일본 정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11일 오전 10시 현재 135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관련해서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일본 감염자 수에 합산해선 안 된다라는 이런 일본의 발언은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이야기와 같고요. 안타깝지만 또 이 크루즈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나라 중앙사고수습 본부는 현재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현재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말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들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도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통제 범위 내에서 2주 이상 격리를 통해 적절한 치료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진자는 아니지만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옮긴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안타깝지만 우선은 일본의 조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의 진앙인 이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이 모든 주택단지를 폐쇄해 관리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거든요. 지난달 23일 우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통을 통제하는 우한 봉쇄 정책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20여일 만인 오늘 11일부터는 아예 우한 시민의 바깥 출입조차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우한시 지휘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으며 인원 유동을 최대한 억제해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 우한시 지휘부의 명령과 조치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기에 우한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바깥으로 알리던 젊은이가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식도 전해져 중국 내에서는 현재 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현 중국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상정권의 폐해라고 불릴 만큼 현재 중국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이 언론 통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에서도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확진자 또한 중국 발표보다 몇 배 이상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